지금의 명상 멘트는 전화위복이에요. 멘트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나쁜 일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통과 행복은 항상 있는데 고통이 있었는데 행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전화위복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면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멘트를 할 건데 여러분이 전화위복의 명상 멘트는 한때 아주 힘들었던 과거 사건에 대해서 희망을 확인한 일은 어떤 값을 매길 수 없는 인생 교훈을 준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 안 나는데 명상 멘트를 하면 그때 맞아 내가 그 선배한테 혼났는 게 내가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좋았어 뭐 이러는 것처럼 이러는 아니면 우리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속상했는데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남편은 굉장히 경제관념이 아주 투철해요. 그런데 아내는 좀 경제관념이 좀 없어. 그래서 남편이 경제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그때 너무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세월이 지났더니 그때 우리 남편이 그때는 속상했는데 그래도 내가 절약을 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지른다 그러잖아요. 돈 개념이 없으면 아무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써요. 내일 다음 달에 어떤 계획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형성된 사람은 자기가 모르거든. 그러니까 배우자.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그래도 그때 그 자존심은 상했지만 지금 그래도 이 정도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화위복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를테면 그런 경험들을 이제 명상을 할 건데 전화위복 명상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종소리 들으고 눈을 감으시고요. 자, 오늘 이 실습은 전화위복에 대한 명상 실습을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때 아주 힘들었거나 심지어 극복하기 불가능해 보였던 여러분 자신의 삶의 힘겨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되돌아보면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하게 해결되었고 필요했던 학습을 한 과거의 사건을 한 가지 선택해 봅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상세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힘듦과 위기가 결코 다른 데서는 배울 수 없는 어떤 깊은 교훈을 주었나요? 우리는 서로 연민적 듣기 실습을 위한 기회로 전화위복을 사용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힘겨움이 있었는지 있다면 현재 딜레마에서 어떤 교훈이 숨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부드럽게 눈을 뜨시고요. 이거는 이제 글로서 멘트를 하고 이렇게 적어 보는데 적는 시간이 많아서
다른 것 때문에 제가 그쳤는데 여러분들 내면에서 그 잠깐의 그 고통스러웠던 거를 어떨 때 했다는 부분에 느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이게 변했어 이러는 거. 그 어떤 고통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고통인데 그걸로 인해서 성장했다는 거죠. 전화위복이라는 건. 그런 느낌 느꼈어요? 잘했어요. 자,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 연민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제 연민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는 게 연민이라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연민을 줘야 되는 거야. 너 힘들었지 이런데 내가 나를 막 학대하는 거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근데 지금 내가 막 너무 분노하고 막 화나고 이런 부분을 내한테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너 화낼 수 있어. 너 화내면 안 돼 하는 건 연민이 아니에요. 화가 났는데 너가 화날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억압하잖아요. 애들이 막 울면 울지 마 이러잖아요. 애들 울면 그죠? 그러면 애들한테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해.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왜 다 큰 게 울어 찔찔 울어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는 그러듯이 나한테도 내가 너무 힘드는데 아이 몰라 막 이러는 거는 자기 연민이 아니고 아 그래 너 막 내가 막 욕을 해가 막 흥분해서 막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순간 내가 마음 챙김을 하면 올라갔다는 걸 알잖아요. 고통에. 그럼 내가 연민을 돌아오려면 내가 화났던 내가 야 질책을 하면 안 돼. 자기 비난. 그래 넌 또 그렇지 뭐 이거 하면 자기 연민에서 자기 친절을 받는 자기 비난이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하고 거기 자기 동일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너 언제 뭐 그렇게 했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 너 진짜 화났구나. 그래 너 화 잘 내. 이미 낸 거잖아요. 자기한테. 그래 너 화 잘 냈어. 그렇게 많이 화가 났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네가 화가 내면 너가 힘들지 않니?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났는데 그냥 계속 씩씩거리면서 막 분노하는 것보다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그래. 자기한테.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욕먹을 수도 있고 뭐 욕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일어났다는 것을 저 위에까지 안 올라가고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저 위에 가보니까 내가 해놨던 걸 알게 됐어. 그럼 거기에서 내려오면 되잖아. 벌떡 섰다면 서서히 내려오면서 그래 너 충분히 화날 수 있어. 그럼 이제 얘 몸하고 마음한테 이제 연민을 보내는데 여러분들한테 연민심으로 자기한테 이제 말을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연민적으로 들으면서 자기 연민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민적으로 직접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연민을 하면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연민심을 타자한테 연민하는 게 더 쉽고 나한테 하는 것보다 더 하는데 거기에서 김수원 선생님이 자기한테 연민하는 게 더 쉬웠다 이랬던 거예요. 그건 훈련이 하면 자기 연민이 쉬운데 나는 학대하고 상대들한테는 막 이렇게 연민을 하는데 그게 진정성이 살짝 있을까요? 진정성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한테는 그냥 입으로 그래 너 괜찮을 거야 이런 게 돼. 근데 진짜 자기한테 되면 그게 진짜 내가 아픈 것처럼 상대한테 아픔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로의 말인데 의도적인 말이죠. 그거는 진짜 연민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 틀리거든요. 조건이 있느냐 무조건이 있냐 의도적이냐 이런 게 다 틀리죠. 그래서 깊이 있는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있는 타자들과 연결하는 능력과 관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한테 연민을 많이 못 보내니까 딴 사람한테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사랑해 이런데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스님 이게 뭐지? 이게 소름 이렇게 오싹해요 이런다는 거야. 그런데 딴 사람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건 쉬워요 이러는데 자기한테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도 뭐 모든 건 우리는 훈련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끔 즉각적으로 고치거나 충고를 주려고 한다. 그것이 실제로는 연결감을 끊게 한다. 아까 아이가 우는데 왜 울어? 이렇게 하면 연결감을 끊는 거예요. 충고하죠. 울지 말라고 충고하고 지적하는 거잖아. 고쳐주려고. 맨날 울면 너 습관돼 이러는데 걔는 지금 아이가 아파가 속상해 친구랑 싸워갖고 아니면 요새 초등학교 2, 3학년도 남자친구랑 헤어진 막 운다고. 응? 가슴 아파서 우는데 왜 우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니? 그럼 제 짝지가요. 나를 싫어해갖고 다른 여자친구를 좋아해서 그러면 이제 연민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구나. 그 아이가 이렇게 예쁜 우리 딸한테 헤어지자 그런 거는 걔가 참 바보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지. 그럼 엄마 나 괜찮아? 응 괜찮아. 다른 남자친구가 너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줘야지. 그딴 걸로 요새 네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러냐. 이거 다 상담자가 와서 얘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민심 듣기. 연민심 듣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힘겨운 정서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민심 듣기를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스토리가 듣기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체화된 얘기로 들어야 돼요. 그냥 막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몸의 감각과 모양, 느낌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제가 약간 건너뛰어서요. 다음 얘기 때 또 보충해 줄게요. 연민심을 주고받는 명상을 할 거예요. 자, 명상 준비로 마음을 조금 움직이고 자, 명상 주발을 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민심 주고받기 명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어떤 불편함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면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몸이 숨을 들이쉬고 내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봅니다. 자, 여러분 처음 멘트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몸에서 어떤 불편함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몸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자신을 위해서 연민심과 편안함과 위로를 받아들이게 하고 내쉴 때는 말하는 사람에게 연민심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미세하게 자각하도록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또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자, 여러분이 눈 감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메테기 다른 팀에서 해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랑 남편이랑 가족이랑 직장 동료랑 아이랑 얘기를 할 때 이걸 해야 되는 거 연민심 주고받기 명상이에요. 내가 마음이 불편한지 아닌지를 내가 먼저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저 상대하고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거를 자각하고 알아차린 다음에 내가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들을 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할 때 숨을 들이쉴 때는 자신을 위해서 너 지금부터 편안하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연민이나 편안함, 위로를 하면서 내한테 얘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내쉴 때는 상대가 말하는 사람한테 연민심은 너도 편안하고 너도 행복해. 나한테 연민심은 내가 지금 편안한 마음을 갖자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민심 주고받기는 누구랑 얘기할 때 딱 앉으면 호흡으로부터 시작하라. 이 멘트예요. 그래서 들이쉴 때는 나한테, 내쉴 때는 너한테 이런 거. 그래서 one for me, one for you 그러는데 들이쉴 때는 나에게, 내쉴 때는 너가 너한테 편안하기를 이런 게. 그래야 온전히 그 사람하고 집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데 이런 연민심을 주고받는 명상이다. 그래서 자, 호흡이 의식의 배경에서 고요하게 일어나게 합니다. one for me, one for you.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는 나에게, 내쉴 때는 너에게 연민심을 보낸다. 여러분의 호흡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말하는 사람의 경험에 둡니다. 그러나 만일 이야기에 잡혀서 균형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여러분의 호흡을 안전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호흡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 깊게 다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쉴 때는 나한테 편안하기를, 또 숨을 내쉴 때는 얘기하는 상대가 온전히 편안하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멘트예요. 자, 오해기에 지난번에 4회기 때, 5회기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힘겨운 감정을 지금 만나는 부분인데, 힘겨운 감정 전환하는 거는 6회기에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휴지랑 막 갖고 오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단계가 지나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마지막에 전화위복하고, 전화위복은 자기가 어떤 고통스러운 있었을 때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도움이 됐고, 지금 연민적 듣기 하는 거는 대화할 때 필요한 거예요. 대화할 때 내가 상대하고 얘기를 하면 항상 자기 호흡으로 가야 돼. 이건 아주 중요한 연습이에요. 그래야 집중이 돼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은 상담 공부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상담은 남편하고 얘기하는 것도 상담이고 아이하고 얘기하는 것도 상담이에요. 꼭 상담사가 무슨 자격증이 있고 돈을 받고 이런 것만 상담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가 내 이외에는 내담자와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상대하고 만났을 때는 항상 연민적으로 주고받기를 해야 돼.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어떤 누가 얘기를 할 때 건성으로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나는 건성으로 들으면 기분 나쁜데 상대가 그냥 대충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이제 다 풀어보세요. 다 이제
풀어보시고 이제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멘트는 오늘 포인트가 오늘 제일 큰 포인트는 핵심 가치 자기 인생에서 핵심 가치 찾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핵심 가치를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와의 약속이죠. 큰 목표하고 좀 틀린데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막에 가서는 소원을 세웠는데 자기가 과거에 어떤 힘들었던 거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 깨달음을 해야 되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전화위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도 그냥 스쳐가는데 이 멘트를 통해서 이동안 쭉 이렇게 배워오면서 그래 맞아 이때 내가 뭐 누구한테 혼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어떤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가슴에 새겨 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연민을 하고 쭉 하다 보면 그것이 나한테 진짜 독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보약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찾게 돼요. 누가 나한테 스쳐가면서 너는 왜 그렇게 안정감이 없니? 이렇게 얘기했어. 누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그게 나한테 상처로 남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래 나를 자기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어째서 안정감이 없지?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은 걸 내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명상을 통해서 내가 나의 행동을 알게 되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딴 사람 욕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몰라.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마음 챙김 자각을 하며 그래서 우리가 명상 중에서 상대한테 용서를 빌잖아요. 이제 뒤에 가면 용서 멘트가 나오는데 그럼 내가 그때 하에 안 했던 거 그 사람 만날 수도 없어. 그런데도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용서를 빌면 일단은 내가 그 무의식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누구랑 어떤 부딪혀가지고 안 만나.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만나게 됐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경험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다퉜어. 여러분들 뭐 친구나 이랬는데 어떤 모임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어디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전화위복을 했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을 땐 반드시 연민적으로 체계화된 듣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너랑 얘기를 듣겠다는 준비를 하는데 내가 들을 수 없으면 상대한테 진정으로 용기 있게 자비롭게 정직하게 충실하게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 얘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 내가 좀 안정될 때 들으면 안 될까? 이래야 되는데 건성으로 들으면 저 사람은 나한테 진정으로 했잖아요. 근데 나의 반응에 따라서 상대는 상처를 주는 거지.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승 쌤이 어떤 막 민원이 왔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면 막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막 다른 업무를 보면서 막 지쳤어요. 근데 와서 시간 됐으니까 막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줄 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연민적인 체계화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그래야 만족도가 있어야 끝이 나거든요. 계속 근데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 사람은 계속 떠들고 내가 어떤 데서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화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조금 있다가 우리가 얘기할래요. 조금 소파에 좀 앉아 계실래요? 하든가 아니면 물 한 잔 하시고 계실래요? 제가 잠깐 뭐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는 이러는 여유로움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 업무가 막 복잡하게 있는데 이 사람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복잡하죠. 그런 우리 훈련하는 게 그거를 연민심,
주고받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 관계에 하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얘기 할 때는 호흡으로 응? 내한테 연민심을 너한테 연민심을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자 해서 호흡을 들이실 때 자기 속으로 의식 속에서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의식 속으로 하면 그래 나도 좀 편안해야지. 그리고 너 얘기하는 너도 흥분해서 좀 깔아앉혔으면 하면은 이게 실제로 돼요. 모든 느낌이나 이런 거는 에너지 파동과 빛으로 연결돼 있어. 서로 내가 선한 의도로서 상대한테 얘기하면 상대는 선하게 하는데 내가 여기에 무의미하게 있으면 상대가 무의미하면서 그 느낌을 알아. 그러니까 막 더 화내고 실컷 자기 얘기 다 해놔놓고 민원을 하는 거야. 가서 막. 그래서 체크를 하잖아요. 특히 은행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점수 매기잖아요. 요새 다 매겨. 그죠? 좋다 나쁘다 뭐 있잖아요. 맺죠? 그렇듯이 그러는 부분을 같이 연결을 했고 전화위복을 했고 체계화돼서 오늘의 전체적인 부분은 제일 핵심 가치 자 1번 핵심 가치 2번 자기 원을 세우고 3번은 자기가 명상 상태나 어떤 생각에서 어떤 나중에 이제 다음 회계에 수치심 뭐 이런 걸 찾을 건데 그때도 그게 수치심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내가 성장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지금 이 회기에서는 5회기에서 먼저 약간 그 다음 회기에서 힘듦을 먼저 약간 브레이크 밟아서 지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연민심 주고받기를 했다. 그래서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명상을 하면서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 우리 신민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는 왔다 갔다 하느라 9시까지는 잘 들었는데 네. 저는 그거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목표와 가치에 대해서 헷갈렸는데 그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고 핵심 가치는 외부의 중점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았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짧은 시간 내에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히 행복이라고 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로 무한의 목표만 세워도 여기 가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것은 이제 원이라 서원이라 그래요. 누가 선생님이 오늘 느낌 나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피드백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께 돼요. 누가? 이게 스님 질문인데요. 네. 오늘 오기 한 거는 나에 대한 나의 연민 핵심 가치를 찾는 거였잖아요. 내가 네. 나의. 네. 그러면 이 수업에서 이 다음 단계로 상대방에 대한 그 핵심 가치. 어떤 것도 상대방은 없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모든 주제 키워드는 나다. 내가 나로 인해서 타자의 연민이나 내가 온전히 핵심 가치가 있으면 상대의 핵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타자에 대한 연민이지 남을 위해 주겠다는 건 다 허상이다. 그게 공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사랑해요, 누구 해요 이러는 거를 여러분들 허상에 끄달려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내가 그 사람들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 온전히 그게 진짜로 위하는 건데 내가 말로서 위해주고 하는 거는 허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재료는. 그런데 단 중간에 나한테 연민을 보내는 게 힘드니까 대상에 내가 남편이 힘들면 내가 위로해줘 이건 가능한데 내한테 어떤 경우 어떻게 자기 비난을 하게 돼 살짝 끼워 넣었을 뿐이지 모든 명상 수행의 기본은 외부에 너는 없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아까 핵심 가치 뭐 여러분들이 가족을 내가 부모가 되는 건 내가 되는 거잖아. 내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핵심 가치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이를 하면은 고통은 내 거잖아. 그죠?
막 밤에 늦게 자야 되고 막 애 먹여야 되고 막 하는 건 그것을 내가 부모라는 것을 핵심 가치로도 난 부모가 되겠어 하는 핵심 가치. 부모가 되는 데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고통은 내가 자비로서 나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해다 놓고 부모는 됐어.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해. 아까 우리 재양 쌤이 아이들이 행복하면 내가 진짜 행복해 그런데 아이들이 안 행복하면 어떡할 거냐.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러면 안 돼 되잖아요. 그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 해줬어요. 자, 또 다른 선생님? 솔바른 쌤? 오늘 뭐 할 말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핵심 가치를 생각하고 살지 않았다는 부분, 그거를 오늘 정말로 느끼면서요. 아, 매 순간에 살 때에 어쩌면 이렇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 그게 핵심 가치를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매 순간. 내가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핵심 가치는 오늘 업무를 충실하는데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지혜롭게 처리하는 그 부분이 이제 아우러지는. 근데 그 포인트는 있어야 돼. 그게 핵심 가치예요. 네. 근데 출근해가지고 집 생각하면 핵심 가치가 아니겠죠. 그게 뭐 뭉뚱그려서 생각한다고 했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어떻게 잘 사는 부분, 잘 살겠지, 행복해야지 이런 부분으로만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면 허상이랑 상이라는 네. 하나의 가짜의 상을 만들어 난 거죠. 네. 거기에서 우리 벗어나자는 거죠. 네. 또 누가? 1분 남았어. 1분 시간 줄 거예요. 1분. 스님, 네. 저는 이제 오늘 수업한 거하고 약간 별개의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관련된 일을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집에 왔을 때 이제 뭐 활동을 하고 했을 때 생각이 전혀 안 나는데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잘 때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생각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이제 자꾸 생각을 하다 보고 내용 뭔지 자꾸 나름대로 자꾸 그 가정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은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지금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한테 충실하자 하고 나는 좀 자자. 그러고 또 자꾸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이제 나름대로 호흡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스스로 또 이제 하면 안 돼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는 지금 저 스스로가 자기 연민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주 진짜로 아주 미세한 얘기를 해줬어요. 생각이 일어나는데 안 하려 하면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면은 생각이 찰나간에 다른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데 안 하려 하면 그 생각이 계속 안 하려 하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왔구나. 오면 진짜 사라져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 생각이 일어났구나. 근데 지금 나한테 내 자는 시간이니까 이건 오면 안 돼.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일 건들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건 마음 챙김의 1순위예요. 마음 챙김은 자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 또 그러고 있는데 또 그 생각이 있어.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게 대해서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면 그게 멀어지는데 내가 안 해야지 하면 그게 계속 떠올라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님들 참선하고 앉아 있으면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보이지 않잖아. 누구한테 보여줬지? 지난번 이 명상 프로그램에 우리 동영상이 있는데 일본의 그 사무라이가 칼로 모기를 하나 치고 하니까 파리를 막 번져갖고 막 왔죠. 네. 한번 보여줬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파리가 여기 하나 딱 생겼어.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사무라이가 칼로 반 자르니까 2개가 되고 또 자르니까 8개 되고 이렇게 막 퍼져나. 그걸 본명망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가 나는 거 하 났구나를 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 걸 초점을 맞추는데 없앨려 그러면 계속 막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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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니고 왔구나 왔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예로 그건 의식 속에서 있는데 나를 막 찡찡하는 막 찡짜 붙던 사람이 왔어. 그럼 찡짜 붙던 사람이 왔는데 오지마 가 너 왜 왔어 이러면 계속 오겠죠. 그럼 와라 그냥 왔어 그냥 놔두는 거야.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그럼 본인은 자야 되면 자야 된다. 내 몸에 자기가 자는데 그 생각이 있는 내가 자꾸 오늘 있었던 생각나구나. 요거는 좀 고차원적인 부분인데 요 단계가 자각을 하고 마음 챙김을 계속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 화나는 것도 화가 딱 나가 욕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얘가 빨리 알아차리면 화가 났구나. 너 욕하려 하는 거구나 하면 멈춰요. 생각이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칠까요? 오늘 재밌었어요?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 다져놓고 다음 주에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쌓였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이제 온전하다 그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밤, 네. 고생하셨습니다.